그날도 그냥 늘 하던 대로 엄마 집에 들렀어요. 별일은 없었고 딱히 이유도 없었어요. 형들은 명절 아니면 얼굴 보기도 힘들고 엄마는 늘 힘을 써야 하는 작업이나 자질구레한 일이 있을 때 모아두셨다가 제가 오면 시키셨어요. 그런 건 늘 제 몫이었어요. 형들은 돈을 잘 벌어서 용돈도 잘 드리는데 전 형편이 안 좋아서 그러질 못하니 몸으로라도 효도하자. 뭐 그런 마음이었거든요. 그리고 그냥 제가 해야 할 일 같았어요. 막내니까요. 누가 꼭 시킨 것도 아닌데 이상하죠? 아빠가 뭘 시키셔서 집 옆에 있는 창고 문을 열러 가다가 우편함이 눈에 들어왔어요. 뭔가 하나가 삐죽 튀어나와 있었죠. 세금 고지서처럼 보였어요. 저녁에 비가 온다고 해서 집에 들여다 놓으려고 뺐다가 무심결에 보게 되었는데 받는 사람 이름이 엄마도 아빠도 아닌 정진탁이라고 적혀있지 뭐예요. 정진탁, 작은 형 이름이었습니다. 수취인 이름을 보는 순간 이상했어요. 형은 서울에 살거든요. 왜 엄마 집 주소로 작은 형 이름이 찍혀있지? 순간 머리가 띵하고 울리듯 얼어붙었어요. 혹시 대출을 엄마 집 주소로 받은 건가? 아니면 세금 고지서만 이쪽으로 돌려놓은 건가? 그래도 뭔가 이상했어요. 그 고지서엔 분명히 써 있었어요. 주택이기분 재산세 고지서, 토지분 재산세 고지서, 그리고 주소란에는 정확히 엄마 집 주소가 적혀 있었죠. 심장이 쿵쿵 뛰기 시작했어요. 손이 떨려서 아무 말도 안 하고 전 바로 차에 올라타 등기소로 갔어요. 그날따라 라디오도 안 켰고 창밖 풍경도 안 들어왔어요. 머릿속엔 오직 하나, 설마 진짜? 등기소에 도착해 대기표를 뽑고 앉았는데 진짜 미칠 것 같았어요. 에이, 설마 혼잣말만 반복했죠. 번호가 불렸고 직원분에게 발급받을 주소지를 알려드렸어요. 시간이 지나 직원은 발급한 서류를 저에게 건네줬어요. 떨리는 손으로 부모님 집 주소의 등기부 등본을 봤어요. 소유자 정진탁 정도선. 그 집. 내가 평생 엄마 집이라 불렀던 그 집. 내가 여기저기 고치고 부모님 병원 모셔다 드리고 어렸을 때부터 살았던 그 집이 작은 형 거였어요. 형이 주인이고 전 그냥 거기 들르는 사람이었어요. 여태 작은 형 집을 고쳐주고 관리하고 있던 거였어요. 어느새 그 집은 작은 형과 그 아들의 공동 명의로 된 집으로 바뀌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걸 엄마도 아버지도 아무도 말해주지 않았어요. 나만 몰랐어요. 그 집엔 내 물건도 추억도 있었지만 권리는 없었죠. 그날부턴 그 집이 매우 낯설게 느껴졌어요. 정신을 차리고 며칠 뒤에 다시 확인을 해봤어요. 논, 밭, 창고 부지, 텃밭, 심지어 비탈진 폐밭까지. 그 많은 땅과 집을 전부 계산해보니 약 83억 2천이라는 금액이 나왔어요. 모두 작은 형 이름으로 되어 있었어요. 다 가져갔네. 아무도 말을 안 해준 거야? 그 순간 어릴 적부터의 기억들이 다 지워지는 것 같았어요. 나는 그저 잠깐 살다 간 사람이었나 싶더라고요. 그날 저녁 밥이 목에 안 넘어갔어요. 숟가락을 들고 앉아있는데 계속 그 고지서가 머릿속에 맴돌았어요. 설마 엄마는 알고 있었던 걸까? 엄마에게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엄마, 이거 작은 형 이름으로 돼 있던데 엄마 집 형한테 넘긴 거야? 엄마는 TV만 뚫어져라 보고 있었어요. 리모컨을 천천히 내려놓더니 고개도 안 돌리고 아무렇지 않은 듯 말씀하셨어요. 그게 다 아버지 뜻이었어. 그 말이 가슴에 비수처럼 박혔어요. 순간 말이 안 나왔어요. 왜냐면 엄마가 지금 거짓말하고 있다는 걸 저는 알았거든요. 결정은 늘 엄마 몫이었어요. 우리 엄마는 남의 말 듣고 움직이는 사람이 아니거든요. 어릴 때부터 늘 봐왔잖아요. 아빠도 엄마 눈치를 보며 매사를 결정해 오셨고 형제끼리 싸워도 마지막 말은 늘 엄마가 했어요. 그런 엄마가 지금 와서 아버지 뜻이었다는 말로 모든 걸 떠넘기고 있었어요. 그날 밤 큰형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차마 대놓고 물어보진 못하고 그냥 슬쩍 떠보듯 말했죠. 형, 혹시 엄마 집 작은 형 이름으로 된 거 알고 있었어? 나도 처음엔 몰랐어. 심장이 덜컥 내려앉았어요. 형도 알고 있었구나. 그럼 대체 왜 나만 몰랐던 거지? 형은 언제부터 알고 있었어? 형수가 아버지 생신 때 설거지하다가 재수 씨한테 우연히 들어서 알게 됐다던데. 너 형수도 그날 열받아서 알아누웠어. 나도 이제야 알게 돼서 이게 뭔 일인가 싶다. 근데 왜 나한텐 말 안 해줬어? 형은 바로 대답하지 않았어요.
한참 동안 전화기 너머로 숨소리만 들렸어요. 그리고 천천히 힘없이 말했죠. 나는 이제 시골집 상관 안 하려고. 너도 다 알고 있는 줄 알았지. 그 짧은 한마디에 형도 불쌍하고 저는 더 황당했어요. 그 순간 깨달았어요. 이건 단순한 정리가 아니라 재회였다는 것을요. 알고 보니 큰형도 부모님한테 아무것도 못 받았대요. 사업도 잘하고 건물도 있고 자식들 유학까지 보냈다고요. 그러니 받을 필요 없다고 판단하셨답니다. 큰형의 얘기를 들어보니 엄마가 예전에 형한테 전화해서 선산 넣어줄까라고 물었대요. 형은 사업 때문에 세금 내는 게 많아서 선산 가지고 있으면 재산세만 더 내야 되니 괜찮다고 했었나 봐요. 그런데 집이고 땅이고 다 안 받겠단 말은 한 적도 없는데 엄마는 큰형에게 오히려 크게 역정을 내시면서 뭐라고 하셨대요. 네가 그때 다 안 받겠다고 했잖아? 왜 이제 와서 딴소리야? 큰형은 아무것도 못 받았는데 오히려 이상한 사람으로 몰리고 그냥 배제된 거였어요. 그리고 엄마는 작은 형은 사업도 어렵고 애도 셋이라 돈 들어갈 때가 많다고 하셨어요. 그래서 작은 형에게 몰아줬다나요. 웃기죠? 작은 형은 잘 나가는 IT 회사 대표예요. 직원도 수십 명, 차도 외제차로 주기마다 바꿔 타요. 조카들은 유학 가고 SNS엔 여행 사진에 없는 게 없어요. 그런데 왜 엄마 눈엔 그 집이 불쌍해 보였을까요? 저요? 하는 일마다 안 풀리고 몇 년 전엔 큰 수술까지 했고 와이프는 장애인이에요. 빚만 계속 늘고 있어요. 제 아들은 고등학생인데 학원 한 번 못 보냈어요. 혼자 참고서로 공부해요. 그게 우리 현실이에요. 근데 형이 어려워서 줬다고요? 며칠 뒤 명절이었어요. 가족들이 엄마 집에 모였어요. 식탁엔 전이랑 고기, 과일까지 한 상 가득 차려져 있었어요. 엄마는 바쁘게 음식을 데우고 있었고 아버지는 뉴스를 보면서 조용히 앉아 있었죠. 그때 작은 형이 들어왔어요. 웃으며 말했어요. 어머니, 저 왔어요. 어머, 뭘 이렇게 많이 하셨어요? 제가 할게요. 쇼였어요. 그 집은 늘 쇼를 잘했죠. 마치 그 두 사람은 아직도 큰형과 제가 모르고 있는 줄 아는 눈치였어요. 나는 그냥 젓가락만 바라봤어요. 그 식탁이 너무 낯설었거든요. 같이 밥을 먹는데 나는 그 자리에 있는 듯 없는 사람 같았어요. 며칠 동안 아무 일도 손에 잡히지 않았어요. 회사 일도 아이 공부 봐주는 것도 심지어 밥 한 끼 먹는 것까지 전부 귀찮았어요. 머릿속엔 오직 하나, 83억 2천만 원. 그 숫자가 떠나질 않았죠. 엄마는 평소처럼 전화했어요. 진우야, 뜸 좀 사서 보내라. 진우야, 밥솥 뚜껑이 고장 났는데. 진우야, 아빠 차 배터리 나갔다. 근데 어느 순간부터 일부러 전화를 안 받게 되더라고요. 이상했어요. 그날 이후 엄마 목소리가 낯설게 느껴졌거든요. 그렇게 멍하게 보내던 어느 밤 나는 그 방에 들어갔어요. 기억의 방. 그 방은 늘 조용해요. 빛도 없고 소리도 없고 딱 한 장면만 보여줘요. 그날 내가 본 건 7년 전 어느 겨울밤의 거실이었어요. 엄마는 소파 앞에서 과일을 깎고 있었고 아버지는 피곤한 얼굴로 조용히 앉아 계셨어요. 그리고 작은 형 정진탁. 그가 서류 가방을 열며 조용히 말했죠. 아버지, 지금 정리 안 해두시면 나중에 복잡해져요. 누나 돌아가시고 나서 자식들 목까지 얘기 나오면 골치 아파요. 큰형은 사업하느라 바빠서 이런 일에 상관하기 싫어할 거고, 막내는 아직 어리고, 솔직히 저밖에 이런 일 처리할 사람이 없잖아요. 엄마는 곧바로 고개를 끄덕이며 맞장구 쳤어요. 맞아. 딸애들까지 끼면 복잡해. 연락도 끊고 사는 사위랑 손주들까지 왜 내 재산을 줘야 돼? 진탁이가 뭐든 알아서 잘하니까 차라리 네가 다 받아서 관리하는 게 좋지. 네가 제일 똑똑하잖아. 아버지는 한참 동안 말씀이 없으셨어요. 그러다 낮은 목소리로 말씀하셨어요. 그래도 큰애랑 막내한테 말은 다 해놔야 하지 않겠나? 엄마는 그 말을 잘랐어요. 괜히 쓸데없이 말해봤자 싸움만 나요. 큰애는 내가 옛날에 물었을 때 안 받겠다 했고 막내 걔는 순해서 말 안 해도 가만히 있으니까 당신도 그냥 가만히 있어요. 그 순간 알았어요. 순하다는 말은 이 가족 안에서
난 그냥 없는 사람이란 뜻이었어요. 형은 조용히 서류를 꺼냈고 아버지는 안경을 쓰고 조항 하나하나를 읽어봤어요. 한 장, 또 한 장, 형이 가리키는 곳마다 아버지는 망설이다가 결국 도장을 찍었죠. 그 소리와 함께 공기가 멈춘 듯 했어요. 엄마는 옆에서 고개를 끄덕였고 형은 서류를 다시 가방에 넣으며 옅은 미소를 지었어요. 그때 나는 그 자리에 없었어요. 그 대화에 낄 자격조차 없었던 거예요. 이걸 다 그때부터 짜고 있었던 거구나. 기억의 방은 진실만 보여줘요. 외면하고 싶었던 것도 숨기고 싶었던 것도 그 안에서는 위로도 변명도 없어요. 그날 이후로 전 홍길동도 아닌데 엄마를 엄마라고 부르기가 힘들어졌어요. 전화가 와도 화면에 엄마라는 글자가 뜨는 순간 손이 멈춰요. 그제야 확실히 알았어요. 이 가족 안에서 나는 그저 고장나면 불러서 고쳐주는 사람, 농사철엔 잔밀 맡겨지는 일꾼.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란걸요. 큰형이 왔어요. 도장 찍기 전에 나라도 불렀어야지. 모두가 고개를 돌렸어요. 엄마는 눈길조차 주지 않았고 작은 형은 태연하게 웃으며 말했죠. 형은 이미 건물 2채 갖고 있잖아. 그 정도면 됐지. 왜 욕심내요? 그래서 가진 애한텐 빵원, 말 없는 애한텐 쓰레기 땅 주는 게 맞다 이거야? 막내요? 형, 걘 가끔 얼굴 비추는 게 다예요. 시골 일 누가 했어요? 제가 제일 자주 내려왔잖아요. 두 사람 사이에서 아버지는 그저 묵묵히 앉아 있었고 엄마는 묘한 미소를 지었어요. 그리고 그 순간 서류 위로 도장이 또렷이 찍혔어요. 그걸 보며 확신했어요. 이 가족은 이미 오래전에 무너졌다는 걸. 나는 그저 그 끝난 이야기의 관객일 뿐이었다는 것을요. 며칠을 고민하다가 결국 부동산 등기 열람 사이트를 다시 열었어요. 정확히 나는 뭘 받은 걸까? 눈으로 직접 확인해야만 마음이 진정될 것 같았거든요. 조회된 총 자산 83억 2천만 원. 순간 숨이 턱 막혔어요. 내가 태어나서 한 번도 다뤄본 적 없는 숫자였죠. 주택, 논, 밭, 창고, 건물 부지, 태양광 발전자리, 심지어 얼마 전 정부 개발로 폭등한 2차 선도로 옆 상업용 토지까지 모두 작은형 정진탁 명의였어요. 스크롤을 내리며 내 이름은 없겠지 하고 체념하던 그때 딱 한 줄. 정말 단 한 줄 내 이름이 보였어요. 집원 유담리 873-12번지 지목 전 면적 286평 소유자 정진우. 솔직히 그 순간 살짝 기뻤어요. 그래도 나도 뭔가 받긴 했구나. 하지만 이상했어요. 이런 땅이 있었나? 기억이 없었거든요. 지도 앱으로 찾아봤는데 좌표가 안 뜨더라고요. 뭔가 이상했죠. 결국 가까운 부동산에 갔어요. 이거요? 맹지예요. 도로랑 안 붙어 있어요. 차가 못 들어가서 집도 못 짓고 그냥 농사나 지을 수 있을까 말까. 한마디로 쓰임새 없는 땅이죠. 그럼 매매는요? 이런 건 찾는 사람이 없어요. 근데 면적이 좀 돼서 재산세는 꽤 나오겠네요. 그제야 깨달았어요. 나한테 준 건 유산이 아니라 짐이었구나. 아무도 가져가기 싫은 쓰레기. 그걸 목처럼 포장해서 준 거였어요. 며칠 뒤 작은 형에게서 연락이 왔어요. 카페에서 만났죠. 의례적인 대화가 오갔고 먼저 말문을 열더군요. 나도 몰랐어. 엄마가 누나 조카들한테 재산 돌아가면 안 된다고 하셔서 내가 그럼 미리 증여하세요라고 했더니 그렇게 하신 거야. 근데 왜 나한텐 한마디 말도 없었어? 엄마가 네 목도 줬다고 하던데? 너 기억 안 나? 몇 년 전에 도장 하나 찍은 거. 그제야 떠올랐어요. 엄마가 어느 날 제 도장이 필요하다며 서류를 내미셨던 날. 그땐 별 생각 없이 넘겼죠. 그냥 엄마니까 믿었어요. 그게 그 서류였던 거예요. 그럼 큰형한테 말은 했어야지. 그래도 장남인데. 엄마가 큰형한텐 이미 말 다 했다고 했는데? 세금 부담 때문에 안 받겠다고 했대? 말투는 무심했고 시선은 회피했고 태도는 너무 뻔뻔했어요. 본인 이름으로 땅이 몽땅 넘어갔는데 자기는 몰랐다고만 반복했죠. 형제 셋 중에 혼자 다 받는 게 이상하단 생각은 안 했어? 요즘 사업도 힘든데 부모님이 알아서 하신 걸 왜 나한테 그래? 그 순간 확신했어요. 이 사람은 알고도 모른 척하는 거구나. 형도 알고 있고 나도 아는데 누굴 바보로 아는 양 더는 대화가 무의미했어요. 그 자리에 있기 불편해서 회사에 들어가 봐야 된다고 그냥 나와버렸어요.
명절, 추석날, 온 가족이 모인 날이었어요. 그런데 이상했어요. 형수와 조카들은 오지 않았고, 큰형만 무거운 얼굴로 혼자 왔어요. 큰형은 평소 말수가 없고 부모님에게 순종적이었어요. 사업 성공하고 부모님 집이며 참여 용돈까지 부모님께 많은 보탬을 드렸죠. 그런 큰형이 그날 밤 부모님과 형제들이 모인 식사 자리에서 선전포고를 했어요. 형은 조용히 수저를 내려놓고 술잔을 기울이며 입을 열었어요. 진타가 이제 너가 장남해라. 나는 집도 멀고 너는 자주 오잖아. 이 집은 이제 네가 책임져라. 엄마는 놀란 눈으로 큰형을 봤고 아버지는 숟가락을 내려놨어요. 너가 땅 명의 문제 때문에 이러는 것 같은데. 그러면 다시 얘기를 해보자꾸나. 아니, 큰애가 집이 멀어서 그렇다는 거잖아요. 땅 명예 때문에 그러는 게 아니라고요. 큰형은 재산이 많은 사람이에요. 하지만 유산의 액수보다 더 중요한 건 존중과 신뢰였어요. 그 가치는 이미 영영 깨져버렸죠. 작은 형은 맥주 한 모금을 마시더니 가볍게 웃으며 말했어요. 형, 그런 말까지는 좀 부모님도 다 생각이 있으셔서 그런 거잖아. 생각? 너가 받은 유산이 83억이야. 나는 빵원이고 어렵게 사는 진우는 맹지 하나. 그게 무슨 뜻인지 이해도 안 가고 난 모르겠는데 넌 알겠냐? 순간 식탁은 무겁게 가라앉았어요. 누구도 입을 열지 못했고 공기만 무겁게 떴죠. 그날 이후 큰형은 가족 단톡방에서 나갔어요. 설날에 오지 않았고 엄마 생신에도 아무 말 없었어요. 그리고 나도 그랬어요. 인연을 끊을 순 없어 가끔 엄마 집에 들를 땐 속으로 늘 같은 질문을 했죠. 나는 왜 여기에 있는 걸까? 이 집에서 나는 어떤 존재였을까? 83억 재산은 작은 형 명의로 모두 가져갔고 나는 맹지 하나 받았죠. 해마다 2번씩 재산세 고지서가 어김없이 날아옵니다. 관리비도 못 내고 먹고 살기도 벅찬데 고지서를 펼칠 때마다 심장이 쿵 내려앉았어요. 처음엔 손끝이 싸늘하고 종이를 든 손이 떨리더라고요. 근데 지금은 그냥 웃어요. 비웃음. 아, 이것도 가족이 준 선물이구나. 어디에 쓸 수도 팔 수도 없는 땅. 거기서 매년 세금만 나오고 있죠. 이젠 명절에도 가족이 안 모여요. 서로 마주치기 불편하고 피하게 되죠. 서로 연락은 안 하지만 부모님이니까 각자 잠깐씩 들르는 정도예요. 어느 날 아내가 큰 형수님의 전화를 받았는데 전화를 끊고 나서 참을 수 없이 화를 냈어요. 큰 형수는 이 일로 시골에 완전히 발길을 끊었고 마지막으로 작은 형수에게 전화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제사며 평원이며 난 이제 시부모님 안 모실 거고 모르겠어. 동서가 다 알아서 해. 형님, 저도 몰랐어요. 그런데 막내 서방님이랑 동서는 왜 시부모님 모시는 일에 열심히 없을까요? 큰 형수는 우리 부부를 험담하는 그 말을 듣고 너무 기가 막혀서 아내에게 전화를 건 거였어요. 제 아내는 장애인이지만 시부모님이 서울 병원에 오시는 날이면 차로 모시러 나가고 입원하면 간병까지 도맡았어요. 그런 세월이 벌써 20년이 흘렀어요. 제가 결혼하던 해 말기암 투병 중이던 누나를 아내가 병원에 데려다 드리고 간호도 했었죠. 그걸 다 알던 큰형수가 전한 말이었기에 아내는 깊은 상처를 받았어요. 큰형은 번호를 바꿨고 큰형수님은 우리 가족은 여기까지예요라며 제게 마지막 문자를 남겼어요. 세월이 흘러 부모님은 이제 요양병원에 계세요. 그런데 이상하게도 작은 형수는 여전히 저에게 연락을 해요. 이번에 저희 해외여행 가거든요. 막내 서방님이 병원 좀 들러주세요. 격주로 한 번씩 가고 있는데 이번에 저한테 또 가라고 하네요. 제가요? 그럼요. 가족이잖아요. 유산은 부모님 뜻이지만 병간호는 또 다른 얘기죠. 그 말을 듣는 순간 진심으로 소름이 돋았어요. 83억은 부모님 뜻이라 못 나누고 병간호는 가족이니까 함께하자? 참 편리한 가족 논리죠? 요양병원에 계신 아버지는 침대에 앉아 늘 TV만 보세요. 저를 보곤 이렇게 물으셨죠. 자네, 누구더라? 저는 입을 꾹 다문 채 그냥 조용히 주전자에 물을 채워드렸어요. 옆방에 계신 엄마를 뵈러 갔더니 눈도 마주치지 않고 그저 짧게 말씀하셨어요. 밥은 먹었니? 엄마는 어릴 적부터 형제 우애를 강조하셨는데 지금 생각하면 왜 그랬는지도 모르겠어요. 작은 형에게 모든 재산을 주고도 아무렇지 않게 대하시던 그 모습. 이 일로 인해 형제들은 서로 돌아섰고 가족은 말없이 무너졌죠.
깨진 그릇처럼요. 저는 형들처럼 부자도 아니고 큰형처럼 냉정한 결단도 못해요. 그저 어중간하게 막내로 남아있어요. 가끔 생각해요. 가족이라는 말 도대체 뭘까? 책임일까? 사랑일까? 의무일까? 아니면 그냥 습관인가? 결국 가족이란 건 함께 나눈 밥상보다 함께 나누지 않은 마음이 더 오래 남더라고요. 기억의 방에서 마주한 이 감정이 당신에게 의미 있는 쉼표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혹시 여러분도 마음속에 오래 간직한 기억하고 싶은 이야기가 있다면 기억의 방에 남겨주세요.